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여인, 온 국민의 건강 지킴이 박세희 씨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세희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 전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기대되시죠? 어떤 선물이에요?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죠. 짜잔! 선물? 이게 뭐예요? 뭘까요? 소금 아닌가요? 제가 직접 염전에 가서 예. 담아온 소금입니다. 예. 이 소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예. 두 분이 소금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소금하면은 뭐 일단 짠돌이. 네, 저도 짜다. 예. 짜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제 성인병 많이 이제 걸리니까 좀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많은 분들이 이 소금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예. 사실 소금이 이게 오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드릴 건데요. 일단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요리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 바로 소금인데요. 일반적으로 소금은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 많이 먹을 경우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식재료로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소금. 오늘 소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이고요. 두 번째는 지나고 나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요, 예로부터 약염이라고 해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소중한 약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금의 효능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보기 위해 이곳에 찾았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출발! 소금을 제대로 하려면 소금이 태어나는 곳, 염전에 와야겠죠? 바닷물을 모아서 막아놓고 햇빛, 바람 등 자연의 힘으로 물을 증발시켜 천연소금을 만드는 이곳.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소금, 천일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천일염의 장인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신기해.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소금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모으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벌써 그럼 소금이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염전에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잘 몰라요. 소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만들어지나요? 제일 처음에는 바닷물을 이렇게 해갖고 저수지에다가 가둔 다음에 필요할 때 차근차근 내려오는 과정인데 거기서 1증발지, 2증발지, 그다음에 덤물칸, 그다음에 이게 결정지 2단계로 해서 쭉 내려오는 단계인데 거의 25일에서 한 달 걸려요. 선생님, 그럼요. 지금 이렇게 모아진 소금은 또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처음에 보름 정도 뭐 탈수시킨 다음에 보름에서 6개월 정도 탈수시킨 다음에 이제 소구지한테 나가는 거죠. 즉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선생님, 제가 힘은 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금보다 더 짠 땀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은 대략 20단계로 나뉘는데요. 그중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인 후 고무래로 믿는 대파대 작업을 직접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트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칼륨과 더불어서 몸의 수분 대사, 수분이 흡수라든지 뭐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하고 있고 혈관 쪽에서의 대사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쪽에서도 소화기 기능들에서도 장애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을 막는데 영향을 주고 그렇죠. 양 같은 경우에 사실 시대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최근에는 뭐 미국 WTO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통 5g 내외 정도로 하루 5g 내외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몸의 수분 균형을 이루어 체액의 양을 조절할 뿐 아니라 영양 공급 및 신진대사 촉진, 해독 및 살균 작용 등으로 체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에 걸쳐 소금 섭취가 부족할 경우 탈수 증상이나 열사병, 피로, 권태감과 함께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은 이건 다 쓰고 이거 뜯고 다 쓰고. 이 건강에 좋다는 천일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해요, 선생님. 직접 먹어보니까 이 집에 있는 소금하고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짜지 않고요. 끝맛이 약간 달달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요, 좀 저염식이 좀 유행이잖아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많이 하는데 진짠가요? 그것 때문에 저도 방송 매체 많이 보면 속상한 게 박사들이 이게 연구한 거는 우리 천일염을 먹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하고 짜게 먹어도 그 칼륨이라는 성분이
안에 있는 이 짠 성분을 내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천일염 갖다가 뭐 다 똑같이 천일염을 갖다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참 사실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천일염의 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천일염은 네. 우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사람 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갖다가 김치만 먹어도 그 미네랄 섭취가 다 섭취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어떻게 보면 보약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짠맛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 따라 천일염, 제제염, 정제염 등으로 나뉘는데요.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소금은 한의학에서도 사실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물론 탕약 자체에 직접 이렇게 소금을 투여하진 않지만 그 한약재들을 가공하거나 손질을 할 때 소금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향부자라든지 황백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볶을 때 소금물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끓이듯이 볶는 그런 수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치료에도 물론 사용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있어서도 적절한 사용을 하시면은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었을 경우 고구마, 바나나, 감자, 토란 등 칼륨이 첨가된 음식을 먹으면 소금의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덥다. 요즘처럼 덥고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적정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부터 적당량의 천일염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소금에 대한 영상 살펴봤습니다. 저는 소금이 나쁜 줄만 알았는데 예. 여러 가지 효능이 있네요. 동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93번 선수의 활약을 잘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염전 갈 때는 예. 그 몸빼바지 이렇게 입고 가는데 아이돌이었어요, 역시나. 그러니까요. 네. 힙합 걸그룹이 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까 주신 선물. 직접 선물. 이게 네. 가서 가져온 거죠? 제가 직접 이 대파질 해서 네. 얻어온 소금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맛이? 근데 짜긴 짠데요. 근데 제가 먹은 양에 비해서는 네. 별로 안 짜요. 그렇죠. 네. 그리고 끝맛이 좀 달달하지 않으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다 못 삼켰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삼키시면 이 끝맛이 좀 달콤한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예,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화면에서 이제 만나봤지만 네. 그 소금의 또 다른 효능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영상에서 본 것 외에도 소금은 정말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예. 먼저 설사를 겪고 탈수 증상이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이 소금물을 물에다 소금을 타서 먹으면요. 설사 증상, 탈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소금물을 한 잔 마셔주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비의 특효라고요? 정말 내일 아침부터 당장 마셔야겠는데요. 저는 진짜 앞으로 일어나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소금은 천일염이라는 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을 물에 타서 드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세일 씨가 직접 염전에 나가서 만들어온 이 천일염 또 그리고 네. 제제염, 정제염 뭐 이렇게 있던데 그 차이점 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열심히 배워왔는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예. 먼저 이 천일염은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을 자연적으로 증발시켜서 얻어진 것이 바로 천일염이고요. 네. 이 천일염에는 그래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이 제제염은 평소에 이렇게 간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소금인데요. 좀 더 불순물이 적고 깨끗하긴 하지만 미네랄과 영양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위험한 게 이 정제염인데요. 정제염이요? 예. 이 정제염은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이라서 우리가 평소에 막 나쁜 소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나쁜 소금이 바로 정제염입니다. 아, 그럼 되도록이면 정제염을 좀 피해야겠네요.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들어 소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금들이 시중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트에 맞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냥 소금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프리미엄 소금이 유행인데요. 이 염도는 낮고 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들이 유행이라고 해요.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부터 사해 소금, 그리고 최근에는 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게랑드 소금보다 이 신안의
토파뇽.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신안의 토파뇽이 이 네. 계량도 소금보다 2배 이상의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뜨거운 인기를 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소금, 전남 그 신안의 소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제까지 가슴에 이 천일염을 품고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 가면 아까도 최민 씨가 말했지만 시중에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종류의 소금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어떤 걸 골라야지 좋은 소금을 골랐다 딱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요, 이 일교차가 심하지 않은 5월에서 8월에 수확하는 소금이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소금 모양이 정사각형. 이렇게 딱 예쁜 정사각형 모양인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손으로 쥐어봤을 때 네. 간수가 잘 빠져서 손에 잘 달라붙지 않은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역시 직접 나가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또 이제 습득하고 오세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세희 씨는 딱 그냥 소금 모양만 봐도 이거 뭐다 이렇게 다 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제가 염전에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예. 소금을 직접 채취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맛만 봐도 이건 어디 소금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뭐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믿고 걸로. 염전을 네. 직접 다녀와서 소금 박사가 된 걸로 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소금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2013년 소금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소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은 정보도 얻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소금계의 아이돌 세희 씨가 또 다른 소금계 정보를 아이돌.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효과 만점인 소금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이죠. 혹시 두 분 소금으로 빨래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소금으로 빨래를 해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저도요. 지금부터 식재료로서가 아닌 소금의 무한한 변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처럼 귀하고 금처럼 값져 소금이라 불리는 백색의 결정체 소금. 늘 먹는 데만 사용했던 소금이 가정에서 친환경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의 선물 소금의 재발견, 소금의 무한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소금은 먹는 데만 쓴다? No, no! 편견을 버리세요! 이 소금 하나면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이 건강부터 피부 미용까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금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에는 독을 제거하는 제독작용,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작용, 그리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작용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세제로 변신!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소금을 소량 풀어 사용하면 살균,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소금이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익은 과일을 소금으로 씻으면 당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야채나 과일은 잘 상하잖아요. 쉬거나 시들거나 하지 않아요. 특히 시들고 쪼그라야 되는데 또 사과를 갈변 제일 쉬운 건 주부님들이 잘 아세요. 갈변이라고 하면 아시는데 사과나 감자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해요. 그게 산화예요. 그걸 소금물에 담궈 놓거나 세척하면 감자나 사과가 깎아 놔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에게 대접하거나 요리를 하려고 내놨다가도 소금물에 잠깐 담궈서 하시면 그대로 보존하실 수 있어요. 집안을 지키는 천연 소독제로 변신! 주방에 묵은 때 지긋지긋하시죠? 이럴 때 소금을 이용해 천연 락스를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식초와 소금을 2대1의 비율로 섞으면 끝! 만들어진 천연 락스는 분무기에 넣어서 주방 이곳저곳 뿌려가며 청소하면 되는데요. 찌든 때 제거는 물론 살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소금에는 있습니다. 염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염소는 살균 표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영장 물이라든지 뭐 세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미 소금의 염소 성분을 이용해서 많이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소금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소금으로 예뻐진다는 게 참 의아하실 텐데요. 자연에서 나온 천일염은 천연 스크럽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곱게 간 소금을 클렌징할 때 섞어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묵은 각질과 피지가 제거되고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소금에는 해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 칼륨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소금으로 손을 씻거나 세안을 하시면 피부에 있는 잡균, 유해균을 없애주고 또 각종 미네랄 성분들이 피부에 공급되어서 피부의 윤택함을 더해주는 거죠.
이 밖에도 마른 소금은 천연 습기제로 사용할 수 있고 옷의 얼룩과 기름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생활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금. 이제 소금과 함께 똑똑한 살림꾼으로 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소금이 먹는 데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네.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저는 그 스크럽 사용해보신 거 어떤가요? 정말요, 저는 제 손이 네. 아기 손으로 되돌아간 줄 알았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보들보들한지 손이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군요. 이럴 때 좀 유의할 게 있는데요. 예, 어떤 이 걸 소금이 유의합니까?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소금을 물에 담궈서 입자를 좀 곱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같이 사용해서 우리 모두 아기 손으로 거듭나 아기 보아요. 자, 아무튼 뭐 보니까 참 소금이 여러 방면에서 참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만나본 영상 외에도 소금 활용법 뭐 또 따로 있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색깔 옷을 많이 입잖아요. 예. 그런 저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 색깔 옷을 빨 때요. 색깔을 좀 더 선명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소금물에 먼저 담갔다가 이 세탁을 하면은 색깔이 오래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예. 이 소금의 성분이 색깔이 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비율이 예. 될 것 같아요. 소금물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서 빨아야 될까요? 역시 비율 예리해요. 비율 중요하죠. 그냥 왜냐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리하게. 술 이렇게. 드실 때도 비율을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해요. 그 예. 비율과. 아, 그렇습니까? 물과 소금을 8대2 비율로. 그렇군요. 8대2 비율. 예, 아무튼 8대2 8대2 비율로. 절대 안 잃어버리시겠죠? 예, 잘 이렇게 섞으시면 되는데, 뭐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피나 또 혹시 그 뭐 간물 이런 게 묻었을 때도 잘 지워진다고 하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소금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네. 보관하는 게 참 그 곤란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관해야 됩니까? 네, 이게 간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요. 햇빛에 들지 않은 곳에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닙니다. 햇빛에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받침대나 벽돌 위에 두시면 보송보송한 소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장처럼 오래오래 두고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오래될수록 네.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오래도록 두고 드시면 더 맛있는 소금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예. 전 앞으로 천일염만 먹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천일염이 건강에 좋대요. 저도 네. 천일염만 먹으려고요.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나트륨 뭐 이렇게 많이 건강을 네. 생각을 하는데 이 나트륨을 좀 줄이려면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 이게 좋다고 천일염이 아무리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생활 속에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국물 없이 식사를 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고요. 국물을 드실 때도 이왕이면 조금만 평소에 먹는 양보다 한 절반 정도만 줄이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희 씨 덕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세희 씨 고맙습니다.